4월 18일 저녁 전쟁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엔 허리가 없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군의 중추 역할인 부사관 전력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뜻인데요.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전에서 부사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대를 떠나는 장교와 달리 오랫동안 한 부대에서 잔류하며 부대의 기술과 전통을 발전시키고 장교와 병사 사이를 이어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사관의 수가 모자라다 못해 사실상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이건 전신인 소련부터 내려오던 고질병인데요. 서방의 군대와 다르게 소련군은 부사관을 직업군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에게 달아주는 직책 같은 느낌으로 부사관을 운영했는데요. 여기에 병사들의 연장 복무도 최대 8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병사들이 장기간 복무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험 많은 베테랑 병사들이 전역해버리자 부사관을 대신하던 유능한 고참 병사의 수가 크게 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군의 전투력이 크게 급감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복무하며 부대 사정을 빠삭하게 하는 부사관이 하는 일을 실전 경험조차 없는 신입 병사들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첨단 무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2년 준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급 부사관 자원의 확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뛰어난 군인은 장교가 되고 나머지 인원은 전역하는 사회 풍토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사관 확충 문제는 소련이 해체되고도 전혀 해결되지 않다가 2008년 푸틴이 집권한 이후에야 부사관 양성 체계가 처음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과는 정반대는 방향으로 단기간에 급변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20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소련군 수준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소련군과 이별하면서 체급 개체를 나토식으로 재편하고 부사관 계급 확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서방과 교류하면서 장교와 부사관을 집중 육성해 전투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의 부사관단은 전투력과 경험을 갖춘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해 뛰어난 전술 능력으로 러시아군을 압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부사관 전력의 확충은 군대 전투력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장교가지만 상황에 알맞은 전술을 조언할 수 있는 실무자는 부사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부사관에 대한 처우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사관을 하사관이라는 낮은 계급으로 깔보는 듯한 이름으로 불렀으며 급여도 병사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2000년대 이후 부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제는 간부다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의 지원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은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2020년 육군 부사관 경쟁률은 불과 2.9대 1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3.6에서 무려 7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이 때문에 부사관을 늘려 병력 부족을 간부 정예화로 대체하겠다는 육군의 계획이 시작부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부사관 지원자는 왜 줄어드는 것일까요? 부사관 지원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소방, 경찰 공무원과 달리 군부사관은 장기 복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장기 복무가 안 된다면 꼼짝없이 전역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육군부사관은 해공군에 비해 장래를 찾기 더욱 어렵습니다. 전역 후 관련 기업이나 기업으로의 재취업에 유리한 해공군과 달리 육군 복무 경력으로는 재취업 기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특전부사관 같이 재취업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 육군부사관들의 군복무 경력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육군에서는 부사관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야간대학 확충, 자기개발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방이나 관련 교육 시설이 부족한 야전부대에서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병사들의 급여 인상 논란도 부사관의 지원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하사 1호봉의 급여는 약 17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겨우 채우는 수준인데요. 심지어 초급 부사관의 경우 간부라는 이유로 병사보다 근무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집병의 여건만 좋아지다 보니 부사관단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사병복무 여건만큼 부사관단의 처우 역시 대폭 개선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군 역시 허리가 끊어진 러시아군처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는 군대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